11월 1일 금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벌써 금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세월이 참 빠르죠. 11월 초부터 저는 외부로 하루 종일 외부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 얘기는 11월 달에 이제 출장이 잦다 이제 그 얘기예요. 뭐든지 맨 하루를 시작할 때도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한 달을 시작할 때도 첫날이 중요한 거고 1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런 걸 유심히 봐요.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조심을 해요. 그때 잘 풀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11월 초하로 이제 이 강좌를 하게 됐어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남방 275화 북방 1육수 서방 275화 동방 38 서방 49 중앙 50도 이런 뭐 다 아실 건데 이게 본래 어디서 나왔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제 그 근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근거가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하도에서 나왔죠.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낙서가 아니고 하도에서 나왔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하는 그림도 짜놨죠, 이렇게. 네. 그 낙서는 물 떨어진 낙서에다 글서자 이렇게 쓰잖아요. 도서 똑같은 건데 이것도 흑백의 돌이고 이것도 흑백의 돌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도는 왜 그림도라고 했고 낙서는 왜 글서자라고 했느냐. 그 전에 그 설명을 드린 걸 기억을 하는데 자꾸 까먹어. 왜 똑같은 흑백이잖아 이게 지금. 이거는 흰돌이고 이거는 검은돌 6개 이렇게. 근데 똑같은 흑백이라 낙서도 똑같고 흑백의 돌인데 아니 돌은 똑같은 돌인데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글이라고 해야 돼요. 그 조상들이 이런 거 용어를 갖다 붙였을 때는 그런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붙인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그 질문은 뭐냐면은 1육수 274 38 49 50도 이런 것이 뭐냐면은 낙서를 말한 게 아니란 거예요. 설을 말한 게 아니라 도를 말했다 그 얘기죠. 이건 좀 하도에 나오는 거지 낙서에는 이렇게 되질 않죠. 하도에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짝으로 됐잖아요. 이렇게. 생수 상수 한 짝으로 됐으니까 뭐 5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기는 1에서 10까지 10개 숫자가 나왔지만 정작 짝은 5짝밖에 안 돼요. 그 낙서에서는 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낙서에서는 1하고 6이 1하고 6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2하고 7이 여기 따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8방으로 나눠져 버렸지. 중간까지 그러니까 90으로 나눠진 거죠. 이제 거기서 그림도하고 글서자라는 거 구분이 생긴 거죠. 그럼 그림은 왜 그림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그림은 말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걸 다 그려놓은 거야 지금요. 북방에는 어두운 불을 그려놓고 남방에는 밝은 불을 그려놓고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동방에는 38번 목을 그리고 서방에는 단단한 금을 그려놓고 중앙에는 토를 그려놓고 이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 서방이 전부 다 단단한 돌만 있느냐? 단단한 쇠만 있느냐? 아니죠. 서방에도 나무가 엄청 많아. 동방에만 나무가 있나요? 아니 동방에도 바다가 있고 동해바다 있잖아요. 북방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남해도 있고 서해도 있고 말이죠. 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마치 이쪽에만 목이 나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그림도가 나온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은 솔직히 아니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딱 보면은 눈에 그냥 들어온 대로 한 거죠. 눈에 들어온 대로.
이게 눈에 들어온 대로 한 거야 이게 지금. 눈에 들어온 대로. 그래서 제일 밝은 곳이 어디냐 하니까 남방이죠. 남방은 제일 밝은 거예요. 그 제일 어두운 것이 여기고.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이제 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요거하고 그러니까 하도를 갖다가 그린 도키도도 보면 여기를 갖다가 순양으로 했어요. 이렇게. 여기를 순음으로 이렇게 하고 제일 밝고 제일 어둡고 이제 그 얘기죠. 이렇게. 천지가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이지 이게. 그럼 여기는 뭐예요? 요거 두 개는 뭐냐면은 부동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는요. 천지가 어떻게 움직여? 천지가 이렇게 서로 뒤집어주는 거 난리 나죠. 그러면 이건 뭘 가리킨 거예요? 이건 부동을 말한 거고 이거는 움직임을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는 게 몇 개냐면은 요게 하나 변할 때 요거 변하고 세 개 변해. 여기도 하나 둘 세 개가 변하는 거죠. 그 양도 3변하고 음도 3변을 해요. 그러니까 요걸 놔두고 여기에 세 개 괴가 붙어요. 여기에도 세 개의 괴가 붙는 거예요. 괴가 여기서 도키도가 여기 일관천 그럼 이태택이죠. 예.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요 세 개의 괴가 여기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변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세 개가 변해야지. 그렇죠. 이게 하나 둘 세 번 변해. 이것도 하나 둘 세 번 변하고 그게 5선풍, 6감수, 7가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곤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개들은 뭐냐면 변화하는 상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은 사실 요 두 개를 빼고 말해야 돼. 두 개를 빼고.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양을 갖다가 모든 양이 있잖아요. 양을 갖다 다 모아둔 거지 이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음을 갖다 다 모아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순양, 순음. 그러면 나머지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뭐냐면 양이 세 번 변하고 음이 세 번 변하고. 그러니까 조금 아까 드린 말씀처럼 두 개는 본래 안 변하는 거고 변하는 것은 6개예요. 3변한다 그랬잖아. 3변이 3변, 양 3변 하니까 6개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중에서 전부 다 8개, 8개잖아요. 8이란 숫자하고 6이란 숫자하고 지금 요거는 3개씩 6이잖아요. 8이라는 숫자하고 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8이라는 숫자는 어떻죠? 8이라는 숫자는 변하는 것도 얘기하고 3개, 6개가 변하니까 변하는 것 속에다가 안 변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6이라는 숫자는 불변하는 거 빼놔버렸어. 변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고 6이라는 숫자고 어떤 게 더 역동적일까요? 더 잘 변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 또 8은 안 변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6은 변하는 것만 있어. 그러니까 6이 더 잘 변하지. 그래서 6이라는 숫자고 8이라는 숫자 단순하게 들면 둘 다 짝수지만은 짝수면서도 차이가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거 잘 안 변해요. 일단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6이라는 숫자는 형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야지. 이렇게 고정된 게 없잖아요. 고정된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 고정되기 직전 단계다 그런 얘기죠. 그럼 변하는 단계다 그런 얘기죠.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변화해서 끝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하고 8이라는 숫자 1, 6에 6하고 3, 8에 8하고 6하고 8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보여야 돼요. 그것은 1하고 3의 차이와 같아요. 1하고 3은 똑같은 홀수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예요? 1이나 3이나 똑같이 공통점이 있어. 홀수. 아니 홀수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럼 뭐 1, 3, 5, 7과 다 홀수죠. 근데 2하고 3만 놓고 얘기를 할 적에 홀수는 홀수인데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 천이지도 않아요. 공통점 그거는 둘 다 생수라는 사실. 6하고 8은 둘 다 성수라는 사실. 1하고 3은 이렇게 생수라는 건 뭐냐면은 밖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안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1과 3은 내면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6과 8은 외형을 선호하는 거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내면을 더 좋아하면서도 1하고 3은 또 다르죠. 3은 뭐냐면은 다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사과나 수박을 가를 적에 3번을 가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르는 그 자체는 뭐냐면 1이라 그래요. 가르는 그 자체는 1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갈라지는 것 다 모아둔 게 1이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다 모아둔 거지. 그게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갈라진 게 아니야. 갈라지는 준비를 해놓은 거죠. 갈라지는 준비. 이거는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느냐면 이게 실천이죠. 이거는 실천력이 약해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실천력이 약해. 실천하기 위한 모든 걸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모아둔 거야. 준비를 해둔 거예요. 그 준비하고 그런 게 강하죠. 하지만 써먹는 거는 1이 써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3이 써먹는 거라. 그러니까 1은 항상 생각을 많이 해요. 꾀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3은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내면을 중시하더라. 그 얘기지. 자, 내면을 중시한다는 건 그건 무슨 말이죠? 외형을 중시한다. 내면을 중시한다. 차이가 있죠. 외형을 중시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주로 해요. 근데 1하고 3은 그게 아니죠. 우선 밖으로 튀어 나가야 돼. 이건 이미 나온 거고 이렇게 달라졌어. 생각하는 방향이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1하고 3은 어떻게 밖으로 나가야 돼. 갑갑하잖아요. 그러니까 1하고 3하고 6하고 8 둘 다 수목이라고 하는데 1하고 3은 뭐냐면 약간 조급증이 있어요. 6하고 8보다는. 이건 좀 느긋하죠. 이미 다 나와서 다 나왔는데 근데 느긋한 여유가 있지만은 또 장단점이 있죠. 느긋하게 난 다 컸어 그 얘기지. 성수니까 이루성자 다 컸어. 근데 뭐가 단점일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완벽한 숫자는 아니에요. 이 10개 숫자 중에서 완벽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하고 이렇게 합쳐지게 완벽한 거죠. 그 6하고 8은 1하고 3에 비하면 다 컸지. 성수죠. 근데 뭐가 부족할까? 이거 1하고 3은 아직 덜 컸다고 믿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자꾸 시도를 해요. 근데 이건 시도를 안 해요. 자꾸 거의 안주하려고 그래. 난 다 컸는데 그 발전이 없어 이거는. 근데 이거는 갑갑하잖아요. 안에 그렇지. 갇혔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 새로운 일을 도맡으니까 튀져 나가려고 이게. 그게 달라요. 생수의 특징이 그거예요. 좀 다. 1, 2, 3, 4는 뭐냐면은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돌파구를 말 안 하려고 해. 근데 그 중에서도 2, 4는 뭐냐면 짝을 만나서 하려고 하는 거고 1, 3은 뭐냐면 짝이 없어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려고 하는 기질이 강해요. 이거는. 그렇게 보자면은 1, 2, 3, 4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무언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안을 갖다 충실히 하려고 하겠죠. 그 허세 같은 거, 밖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실을 기하는 거지. 내실을 기하는데 단점이 뭘까요? 생수의 단점. 밖을 모르잖아. 아직 자기가 다 크지 밖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밖의 사정을 몰라. 밖의 사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물에 개구리지. 그렇게 될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뭔가 새로운 걸 자꾸 개척을 해요. 이렇게. 그런 기질이 강해요. 그럼 일진이 일에 속하는 거, 임 같은 거 갑이죠. 삼갑, 이는 정이고 사는 신이고. 또 같은 토라도 5하고 10이 또 다르죠. 5는 무고 10은 기고. 그래서 요런 일진에 속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생수의 속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수에 속한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욕심이 많을까 적을까? 욕심 뭘 이렇게? 욕심이 없겠죠. 네? 욕심이 있나요? 글쎄 그건 나도 몰라. 그래 몰라서 물어보잖아. 우리 박 소장 어때요? 욕심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이건 날생자 생수라는 사실을 주목해야죠. 생수.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욕심이 있겠지. 욕심이 또 둘 다 욕심이 없으면 욕심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생도 욕심이고 성도 욕심이고 다 욕심이라. 욕망은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냐면 이거는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거야.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됐으면 쌓아두려고 그래. 밖에 있는 거는 새로운 것 갖다 벌리는 게 아니라 자꾸 됐다 이제 그만하자 자꾸 쌓아두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성수가 욕심이 있지 사실은. 물질적인 욕심. 또 그 지식적인 욕심도 이거는 새로운 걸 자꾸 찾는다니까. 이건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부패하냐면 이게 부패예요. 성수가 더 부패하는 게 몰라. 이것도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자꾸 밖으로 해놓고서 이렇게 보면은 마음에 안 차는 게 이 사람들이야. 항상 그래요. 똑같은 일 해도 이 성수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정도면 됐지 이제 그래 이제 웬만하면 됐지 이제 그래요. 근데 생수는 뭐냐면은 뭔가 아쉬워. 그러니까 그걸 세상에서는 뭐라 하냐면 생수는 진취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겠지 이제. 근데 진취적인 것도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취가 어떤 경우에는 무모하게 그냥 오로지 새로운 것 갖다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취적인 거는 좋은데 잘못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에 피우지 이제. 새로운 걸 자꾸 찾는 거는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그래요. 이건 웬만하면 그냥 됐어. 보수적이고 이게 진보적인 이제 그런 거죠. 오늘은 이제 남방 이칠화를 이제 하는 시간인데 이칠화도 똑같아요. 자, 이칠화를 이렇게 쓰죠. 자, 이걸 불을 왜 이렇게 써요? 이게 불의 형상을 보고서 만들어낸 글자예요. 불의 형상. 사구금 아닙니까? 오늘 서방하는 건데 서방 사고금. 서방 사구금이에요.
서방 사고시더라. 서방 사고이나 남방 이치라나. 자, 금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써. 이거 우리나라 성씨가 김씨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왜 이걸 금을 왜 이렇게 쓰느냐 물어보면 몰라. 대답한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왜 이렇게 쓸까? 자, 요거 예? 요건 무슨 자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덟팔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여덟팔이라고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덟팔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인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사람인 그런 사람을 가리킨 거냐 이게? 사람을 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사람인이란 뜻도 있지만 우편에 보면 모을이네요. 이렇게 모은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이것도 이거하고 이거 똑같이 두 핵인데 전혀 달라요. 이거는 왼쪽이 오른쪽 갔다가 감싸버렸어. 이거는 반대예요. 왼쪽이 오른쪽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게 들어갈 입자죠. 그래서 들입 들어갈 입 들어거든요. 뭐가 들어갔느냐? 보니까 왼쪽이 오른쪽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은 왼쪽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왼쪽에 들어갔으니까 들입자를 쓴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걸 사람인, 모인 그러거든요. 이것도 왼쪽을 기준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자, 왼쪽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더 길어, 이게 짧고. 그럼 뭐가 중심이 되냐면 왼편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품어버린 거예요. 이거 반대잖아요. 이건 들어간다고 하는 거고 요거는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을인자 또는 사람인자. 사람이란 존재가 왼편은 뭐냐면은 이게 남자예요. 오른편은 여자예요. 왼편은 목이잖아. 봄이잖아. 봄은 태양이야. 태양. 오른편은 서방. 어둠을 가리켜요. 그래서 양과 이것도 양과 음인데 양이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들어갈 입자고 이거는 양이 주동이 돼가지고 음을 갖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모을인이다. 사람인이다. 사람도 여자보다 남자가 더 기준이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떤 사람이 이걸 지붕이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걸 보호하는 지붕이다.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니죠. 보호하는데 뭐냐면은 양이 음을 갖다 품어서 보호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하나 둘 셋 하면 임금왕이에요. 그 임금왕인데 요게 달라 이제. 요건 그럼 뭐래요? 좀 두 개 요거. 요게 초자잖아요. 소술 초자예요. 요 자가 들어가면 솟아났다는 얘기예요. 자, 천지일을 갖다 하늘을 꿰뚫었는데 그건 왕이죠. 근데 꿰뚫은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면 맨 밑에서부터 맨 밑에는 내면의 세계를 말해요. 맨 밑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거예요. 왕은 세계를 한꺼번에 관통을 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관통해서 그 속에서 음과 양이 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왕은 천진삼계를 통일한 상태라면은 이거는 그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생명체 음과 양이 싹을 틔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속에는 겉에서는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이게 안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체가 이미 돋아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이야. 그걸 왜 쇠를 갖다 단단하다고 하는데 왜 단단하다고 하느냐? 요 생명체를 갖다가 싸고 있잖아요. 다치지 않게끔. 그래서 단단한 금, 쇠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 그러면은 단단한 거예요. 금 단단한 건데 사하고 그 두 가지가 있더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땐 단단하다 그러면 구를 말해야죠. 단단한 거는 양이지 음이 아니잖아요. 음은 뭐냐면 부드러울 유자를 쓰잖아요. 양은 단단한 강자를 쓰는 거고. 그럼 사가 어떻게 금이 돼? 구를 금이라는 거 금방 이해를 하는데 사를 어떻게 금이라고 불러요? 사는 짝수잖아요. 음이고. 근데 왜 금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에도 양중양이 있고 음중양이 있는 거예요. 음에도 음중음, 음중양, 양중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양중양이에요. 이거는 음중양이지. 금은 본래 양이거든요. 단단하니까. 양중양이니까 양중양. 이거는 짝수 속에서 금이야. 그러니까 음중양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반대로 보면 38 이것도 똑같아요. 목인데 이게 음중음이야. 목은 음이거든. 목을 왜 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쭉쭉 뻗어가잖아요. 이렇게 뻗어가면 그 양기가 강하니까 뻗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금이니까 양이고 이건 부드럽다 해서 그 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드러울 유자를 보면은 이렇게 써요. 밑에 나무 목자가 붙어 있어. 요건 이제 모자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목자가 들어가면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 목은 하루가 다르게 쭉쭉 뻗어나가. 그럼 그거 양이라고 해야지 왜 음이라고 그래? 반대로 금이라는 놈은 뻗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자꾸 단속을 하잖아요. 그거는 음이라고 해야지 또 양이라 그래?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도로만 틀리니까 기준이 틀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도 모이는 걸로 보면은 음이지. 근데 외부로부터 막잖아요. 그걸 보면 양이지 이제. 그 금이라서 무조건 단단하니까 양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도 음이 있더라. 그걸 가리킨 게 사라는 얘기지. 금에도 음이 있고 금에도 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도 무조건 음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도 쭉쭉 뻗어가는 그 기운은 양이라고 그래야 돼.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없으면 나무가 크지를 못해요. 근데 나무에도 음기가 있어. 그걸 팔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건 어떤 상태를 말해요? 나무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쭉쭉 커가는 거는 양이야. 그래서 숫자라고 그래. 3이라 그래요. 이제. 근데 나무의 어떤 면을 갖다 음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양을 갖다가 그냥 38목이다 맨날 그딴 식으로 배우니까 발전이 없어요. 자, 나무 쭉쭉 커가는 거는 누가 뭐라도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야 그거는. 근데 나무에서 음의 성격을 찾아라는 거 도대체 뭐예요 그게? 그 숫자를 8이라고 한 거지.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나무. 자, 쇠하고 나무하고 보세요. 이걸 나무라고. 나무는 부드러워요.
소리를 들으면은 그 뭐냐면 그 나무의 그 나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해요? 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부드럽다는 얘기지. 근데 돌이나 쇠 같은 게 두드려 보세요.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걸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구성 성분들이 단단하다는 얘기죠. 벌써. 만약에 나무가 쇠처럼 단단하다고 가정을 해봐요. 못 자라요. 단단한데 어떻게 지게 자라? 자라기는. 그 쭉쭉 자란다고 하는 거는 막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 약한 걸 부드럽다고 하는 거고 그걸 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똑같은 짝수지만 8하고 4는 짝수죠. 음이고 둘 다. 어떤 게 더 강한 음이냐? 어떻게 더 강했어요? 이게 더 강하죠.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쫙 퍼지는 게 아니에요. 됐으면은 수축을 해야죠. 이렇게 수축하게 하는 그 성질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음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구는 뭘 가르쳐요? 단단해진 거. 잡아당기잖아요. 잡아당겨서 단단해졌을 적에 구라고 하는 거지. 자꾸 응축시켜 놓았는데 단단하지 못해요. 그거는 구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3은 38 중에서 3은 뭐냐면은 뻗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쭉 자라고 옆으로 퍼지고. 봄에 나무가 하루가 다르게 자란 것은 그 3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3은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쭉쭉 다 뻗어가는 거, 이렇게 다 벌어지는 거. 8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뭘 가르쳐야 돼? 양쪽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뿌리를 내렸다 그런 얘기지. 이거는 안정을 이룬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똑같아요. 4. 이거는 9. 한자에 다 뜻이 이미 나와 있어요. 4. 4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그물망자지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8패자를 이렇게 적어내죠. 이렇게 쓰면 틀려 이게. 이거는 그 전에 얘기했죠. 요 팔이 요거라 지금. 요걸 갖다가 가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강해요? 가두어버린 놈이 강한 거지. 같은 거보다. 그 4가 8보다 더 강한 거예요. 같은 음이라고 해도. 요거는 을목이죠. 요거는 신목이고. 그래서 을하고 신하고 만나면은 을이 약해요. 꼼짝을 못해요. 4라는 이 숫자는 네모 속에 8팔이 들어갔는데 이 8팔은 뭐냐면은 3번을 가려면 8쪽에 난다 그랬잖아요. 사과나 수박을 3번 가르면은. 그러니까 팔은 뭐냐면은 눈으로 보이게끔 다 벌어진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형상. 만물의 형상을 갖다가 8방으로 이제 만물의 형상은 8방으로 벌어져요. 형상. 8방으로 벌어지려는 그 모든 만물의 형상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형상이 안 보여요. 모든 형상을 벌어지는 걸 다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다 들었어요. 이게 왜 안 보이냐면 그래서 나흘생자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생은 아직 덜 자란 거예요. 덜 자랐는데 보이긴 뭘 보여. 보인다고 하는 것은 다 자랐을 때 보이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는 이게 형상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모든 걸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거, 그 숫자가 4라는 거지. 모든 걸 단단하게 감싸려면은
그 전에 앞서서 가려는 놈이 있어야 돼요. 그 가려는 놈을 3이라고 부른 거지 이제. 3은 가려는 거고 3에서 가려는 거는 8이죠. 그 8을 갖다가 흩어지지 않게 한 대 모아둔 게 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하고 4의 성질이 전혀 다르죠. 3은 가려는 거고 4는 갈라진 것도 모아주는 거고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가른 놈, 이 가른 놈을 우리는 삼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생물을 만들고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삼신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감싸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걸 우리는 사상이라고 부르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천부경에서는 운, 삼사, 성한 운, 움직였다. 3과 4가 움직이면서 성한, 고리를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고리를 이루었다는 게 뭐냐면 3, 4, 12죠. 하루 12시간, 1년 12개월, 또 10개, 12개 뼈 그런 걸 고리를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삼신이 사방 또는 사실을 갖다 돌아다니는 거. 삼신이 없어도 안 되고 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사가 없으면 지가 어떻게 돌아다녀. 터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수는 전부 다 터전을 말한 거예요. 터전. 자기가 움직이는 거는 홀수고 움직이는 놈은 전부 다 홀수예요. 짝수는 전부 다 뭐냐면 짝으로 해가지고 안정을 이루는 거예요. 바탕을 이루는 거죠. 그게 홀수와 짝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돌아다니는 놈 말씀 어떻게 돼요? 지가 다니고 싶으면 땅에 있어야지. 밟고 다니는 게 뭐가 있어야죠. 그럼 뭘 밟고 다니냐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밟고 다녀야 돼요. 그 뭘 밟고 다녀야 돼요? 반드시 짝수를 밟고 다녀야 돼요. 그 이치를 갖다 일러주려고 한 거예요. 가장 안정되게 하는 것은 홀수가 홀수를 밟고 다니면 망해요. 그거는요. 발판이 없는 거예요. 짝수는 뭐냐면 발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전부 다 겉으로 벌어진 거. 짝수는 쉽게 말하면 겉으로 벌어진 숫자다 그랬잖아요. 속에서 아직 벌어지지 못한 거는 이거 홀수예요. 근데 여기 있던 놈이 벌어지면은 이쪽이에요. 그냥 이쪽 반드시 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홀수가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돼. 밖으로 나오면 짝을 밟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짝수가 필요할 때냐 홀수가 필요할 때냐 그런 걸 갖다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홀수에 하는 일이 있고 짝수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이게. 근데 홀수 날 짝수 날을 지금 우리는 뭐 1일이면 홀수이고 2일이면 짝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왜 저건 믿을 수가 없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2월달이 28일밖에 없어. 커봤자 29일. 그럼 어떻게 돼요? 29일 했어. 그러면 30일 하고 날짜가 바뀌어요. 자꾸만 이게. 홀수, 짝수. 일정하게 홀수달, 짝수달 그러면 믿을 수가 있지. 근데 이놈의 달력은 7월달이 홀수달이잖아요. 31일까지. 31일도 30일이야.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저 날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갑일병전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우선 그런 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이 홀수 날이냐 짝수 날이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천간을 보면 나와. 천간지지. 그렇지. 오늘이 짝수 날이에요? 홀수 날이에요? 오늘이 어렵네. 이렇게 일진을 안 보니까 그러죠.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면 일진을 봐야 돼요.
그 일진이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무관심이야 그냥요. 오늘이 무슨 일이에요? 내일이 기해고 헐순날이에요, 짭순날이에요 오늘이? 짭순하네요. 갑을 병정 무 이렇게 나가는데 무가 숫자로 뭐죠? 오잖아요. 오토잖아. 기가 식터고. 그 오늘 오잖아요. 헐순날이죠. 오늘 헐순날이에요. 그런 게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갖다 스스로 점을 쳐야 돼요. 그게 하늘이 일러주는 지혜예요 바로. 하늘이 저 하늘에 써가지고 야 이놈아 너 오늘 어떻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말해주는 신이 있어요. 신은 인간처럼 혀가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 근데 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 다 하지. 요 혀가 있으면은 그냥 한국 사람 한글밖에 못해. 근데 신은 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말을 다 해요. 근데 뭘로 하느냐 하면은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오늘이 무슨 일이다. 신이 사람한테 지혜를 줘갖고 다 밝혀놨어요 벌써. 오늘이 5일이구나. 5번째 날이구나. 홀수날이구나. 같은 분인데 오늘의 수레니까 땅에도 홀수구나. 저 토구나. 오토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무자 그래요. 하늘은 온데 땅은 일이구나. 그렇게 숫자가 나오잖아 벌써. 그런 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이치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맨날 그냥 넘어가요. 수를 안다고 해도 그 수를 어떻게 해서 적용해서 그렇죠. 풀어낸 걸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한다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안 했어요. 그 수로 말씀하지 않고 그냥 일상용어로 말하시겠지. 아니 근데 설명할 때는 수로 해야지 이제. 근데 이미 그런 걸 통달한 정도가 된다면은 막힘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막힘이 없어. 근데 아직은 난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다 통했으면 그 뭐하러 공부를 해. 근데 공부는 끝이 없어요. 통했다고 해도 시시각각으로 변해. 이놈의 저 모든 마음들이. 그 이치를 갖다가 보면 또 맨날 새로워. 또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네요. 또 새로운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새로워야 돼. 새롭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새롭다. 새로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새. 틈새. 새는 뭐냐면 사이의 줄임말이다. 사이. 그러니까 뭐가 새롭냐면 이것과 이것 사이, 이것과 이것 사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과 이것 사이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야. 이거하고 이게 없으면 사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음하고 양. 음하고 양이 왜 있느냐면 음하고 양이 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음과 양 사이에서 사이로운 것. 사이로운 게 새로운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걸 창조라 그래요. 창조가 딴 게 아니야. 맨날 똑같은 것만 만들어, 똑같은 것만 있어. 그거 지겨워서 어떻게 봐. 둘이 합하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도 되고 개체도 되고 그 전유신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내가 새로워지는구나 그런 거지. 맨날 똑같아 봐. 뭐가 새로워. 그래서 25분까지 끝내달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9시 반 차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새롭다. 우리도 그래요. 항상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을 다 봐야 돼요. 한쪽 눈을 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안 보여. 그래서 눈이 두 개란 말이에요 지금.
자, 왼쪽 눈, 오른쪽 눈인데 그 기능이 달라요. 이 기능이 어떻게 달라요? 왼쪽 눈은 양이고 오른쪽 눈은 음이에요. 기능이 달라요. 우리들은 그래요. 똑같이 보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거는 양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이거는 음적인 능력이 뛰어나요. 양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나 빛을 보는 거예요. 새우 빛. 예. 음적인 능력은 사물의 윤곽을 보는 거예요. 형태.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귀도 그래요. 왼쪽 귀 오른쪽 귀. 예, 하나는 음을 듣고 하나는 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인데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후를 맞고 하나는 치를 맞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전부 다 왜 두 개씩 있느냐?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몸뚱이더라. 음량이잖아요, 그치? 음량. 전부 다 음량으로 돼 있어. 입도 음량인데 입은 입구멍은 하나다. 그러니까 음량이 아닌 줄 알아, 내 참. 입도 두 개예요. 입도 두 개라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 둘이잖아요, 이렇게. 윗입술, 아랫입술. 윗입술, 아랫입술. 입술이 하나면 어떻게 돼? 이것도 두 개예요. 근데 구멍이 하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모든 것은 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은. 지금 끝내야 되겠다.